네, 반갑습니다. 네, 등교 수업 잘 마무리하고 온라인에서 다시 뵙네요. 네, 완료를 표시 모두 누르셨죠? 네, 그리고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교과서 같이 피면서 간단히 표시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하면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차이와 차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차별은 무엇인가요? 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시간상 바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차이와 차별은 똑같지 않죠, 당연히. 네, 그 사전에 따르면은 이제 차이는요, 서로 어긋나거나 다른 것이고, 그런데 차별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그러니까 이제 평등과 조금 다른 게 차등이라고 해요. 차이를 매겨서 등급을 정하는 거를 그렇게 차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등급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차이랑 차별은 다르죠. 그러면은 뭐 우리 이제 성별 간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뭐 다양한 인권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우리 일상에 조금 더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별 간의 차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뭐 예를 들면 신체적인 특성도 다르고 심리, 그 발생하는 감정의 그 기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차이, 신체적인 차이, 당연히 이제 남녀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성별 간의 차이는. 그런데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여자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커?" 이거는 차이에서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약간은 좀 찝찝하기도 한 말인데요. 여러분, 성별에 따라 조금 더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경험, 다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성차별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의 의미와 필요성, 세 번째로는 과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배움 목표를 잠시 일시정지해서 173쪽에 적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성차별의 문제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네, 성차별의 문제점을 알아야 하기 전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차별이라는 것이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 했잖아요. 네,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시험 문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일은 주로 누가 하는가? 뭐 집안일인데 집안일은 주로 누가 하는가?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 정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 여기 있다. 이거 왜 이래? 컨트롤 E. 네, 정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과거에 시행했던 이런 시험 문제에서 성별 또는 성별에 따른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차별 사례라고 하시면은 이제 직업에 따라서 직업에 따른 성차별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원 경찰 이런 역할에 남자만 이제 뽑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아예 여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를 했네요. 그리고 여성에게 결혼 임신 계획, 특별히 일과 관련이 없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외모 지적까지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성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성차별이란 특정 성별 또는 남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갖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똑같지 않게 성별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애 그리고 여자가 남자 유치원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여자가 중장비를 다룰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회에서는요,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별을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선입견, 이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을 수도 있다. 기계를 잘 못 다룬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예 채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우리의 직업, 직장 및 취업 문화, 양성평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남자와 여자 모두 불평등하다가 매우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 삭막한 사회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꿈도 못 이루고 오직 선입견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위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 보실까요? 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말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교과서 173쪽에 보시면은 성차별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네, 자아 존중감,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유능, 능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자아 존중감인데,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게 되죠.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것을 못하면은,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아 존중감 자체를 얻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삶을 정해주는 그런 성차별적인 태도는 누군가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사회 통합 및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에서 성별별로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임금이 격차가 높은 순위에서 2018년 얼마 되지 않았죠. 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타임 푸어 즉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거는 바로 남자가 일과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남자의 역할이, 그리고 가정에서 남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성차별적인 사회 개념으로 인해서 타임 푸어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양성평등이겠죠. 네,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성평등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173쪽의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바로 성별에 따라서 법률적,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아까 성차별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었으니 당연히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학생도 당연히 바지를 입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권고했다라는 것처럼, 여성도 똑같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양성 평등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육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 맞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성차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남자도 똑같이 육아를 하는 것,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장에서 동등하게 똑같이 남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양성평등이란 이런 식으로 사회적,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성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움직임이 가져올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유롭다 또는 행복하다 느끼고 편안하다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으면서 조금 더 아이를 원활하게 키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174쪽에 양성평등의 필요성,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지 나오는데요. 네, 각자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각자 성별 관련 없이 똑같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성차별로 인해서 발생했던 직업 선택의 제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 가능성도 높이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무엇을 잘해, 남자가 무엇을 잘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가진 성차별적인 이미지 때문에, 인식 때문에 되게 기분 나쁜 말들만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협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자들이 이런 걸 잘하니까 너희들이 다 해. 그리고 이렇게 협동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귀찮으니까 무거운 거 못 들어. 남자들이 해. 또 실제로 못 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것 자체.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렇게 성차별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은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픽토그램 활동을 했잖아요, 등교 수업 때.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다 바꾸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육아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아예 이 치마를 없애는 여자가 치마를 입는 것을 아예 없애는 이런 여러분들이 가진 변화를 가져올 생각과 행동을 늘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온다면은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점점 더 가까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설명을 해보면은 유리천장 슈퍼맨 콤플렉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알아가면서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같이 구글 설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